시원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문법 1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페서 엠마입니다. 자, 우리 벌써 8번째 시간에 접어들었어요. 자, 우리의 기초 문법 실력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너는 학생입니까? 약간 말투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자, 물음표가 나왔어요. 아주 유용한 아이. 의문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프랑스어는 의문문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아이 바로 형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의 형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딱 보면은 왜 쉽다고 했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문장, 평서문의 끝에 억양만 올려주면 그게 바로 의문문이 된다. 아주 좋죠? 그 다음 2번째는 문장 앞에 에스크라는 아이를 덧붙여주는 거. 요거 본론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3번째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동사, 주어꼴로 도치시켜주는 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쉬운 아이 1번부터 가볼게요. 억양 올려주는 거. 자, 그럼 먼저 평서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뒤에 étudiant. 그래서 너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을 준비했는데 이 아이 끝에만 올려주면 질문이 된다. 어떻게? 뒤에 étudiant 요렇게 끝에 올려주면 너는 학생입니까? 라고 됩니다. 자, 너무 좋죠?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다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 아이 활용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문문은 물음표 붙여줘야겠죠? 끝에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프랑스어에서는 이 물음표를 붙일 때 여기 눈치 빠른 분들은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자, 띄어쓰기를 살짝 해줍니다. 한 칸 띄우고 물음표를 붙여준다. 요거 살짝 유념해 주시면 되고 하다 보면은 약간 요게 더 예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약간 되게 딱 붙어 있는 느낌 들고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다른 문장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avoir 동사 배웠었죠? 가지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tu as, 너는 가지고 있다. un stylo, 볼펜 하나를 tu as un stylo 이렇게 해줬는데 너 볼펜 하나 가지고 있니? 해주려면 그대로 끝에만 올려준다. tu as un stylo 요렇게 tu as un stylo 해주면 완성.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이 아이는 설명이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평서문을 억양만 올려서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에스크라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아이는 우리가 의문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번 문장 같은 경우 너 학생이니?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억양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들을 때 얘가 나한테 너는 학생이야? 라고 말하는 건지 너는 학생이니? 하고 물어보는 건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요 ask는 거의 앞쪽에 위치시키면서 질문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ask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뒤에 étudiant, 너는 학생이다, 학생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ask를 바로 앞쪽에 붙여서 est-ce 뒤에 étudiant 해주면 너는 학생이니? 이렇게 질문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 살짝 뭐 더 언급을 드리자면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에랑 스, 요 아이 도치된 형태죠. 그런데 특별하게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지는 않고 그냥 의문문의 앞쪽에 넣어주는 형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이 너는 학생입니까?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 est-ce tu es étudiant? 너 학생이니? 이렇게 질문해 줄 수 있는 거. 자, 그럼 다음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tu as un stylo. 또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너는 볼펜 하나를 가지고 있다. 요거 est-ce 붙여서 바로 질문 만들어 주려면 est-ce tu as un stylo? 해서 너는 볼펜 하나 가지고 있니? 해서 자, 다시 한번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1번하고 2번은 둘 다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두 가지 중에 의미상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요 에스크 자, 모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어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살짝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Il est étudiant 해주면 그는 학생이다 라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자, 에스크 결합해주면 자, 분명 에스크랑 요 이 모음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알파벳 더해주거나 축약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자,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에스킬레 에튜디영 해서 에스크일레 에튜디영 하는 게 아니라 에스킬레 에튜디영 하고 요렇게 축약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학생입니까? 요렇게 주의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일이 요렇게 축약이 된다면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L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Elle est étudiante 그녀는 학생입니다. 요 아이도 에스크랑 결합하면 Est-ce qu'elle est étudiante 하고 그녀는 학생입니까? 마찬가지로 축약해주겠죠. 요거 주의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요 아이들 3인칭들은 다 마찬가지. 단수뿐만 아니라 복수도. 자, 이종 앙스틸로 그들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다 했네요. 자, 뭐 동사 이런 건 상관없죠. 주어랑만 만나기 때문에 역시 결합해주면 에스크일이 아니라 에스킬 이렇게 에스키종 앙스틸로 해서 그들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녀들 할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에이종 앙스틸로 이것도 에스케이종 앙스틸로 그녀들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규칙을 한번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주어 동사 도치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주어랑 동사의 자리를 바꿔주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주어 자리에 주격 인칭 대명사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주, 듀, 일 요런 아이들이 오는 경우 요렇게 동사와 주어 사이에 짝대기를 그어줍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바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또 우리 계속 가져온 문장 가지고 왔네요. 뒤에 에튜디영 너는 학생입니다. 요거를 자, 요 아이를 앞으로 보내고 요 아이는 뒤로 보내주고 짝대기 달아준다. 한번 볼까요? 자, 에튜디영 해서 너는 학생이니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본 거 중에 1, 2, 3번 중에 제일 고난이도죠. 이 아이가 사실은 자, 문어체라고 해서 글로 쓸 때 이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 쓸 때. 그리고 말로 할 때는 이 방법을 써도 돼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1, 2번 방법보다는 약간은 조금 격식을 차린 방법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고난이도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해 주는 건 역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약간은 고난이도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아이 다른 예문 역시 활용해 볼게요. 듀와 앙스틸로 너는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다. 요거 역시 뒤집으면 자, 역시 문제 없겠죠. 듀 해주면 되겠죠. 듀 앙스틸로 너는 볼펜 하나를 가지고 있니? 요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역시 주의해야 할 아이를 데리고 와볼게요. 항상 주의해야 할 아이들은 좀 비슷비슷한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 일레. 자, 사실 여기서는 일레 에튜디영 하면은 그는 학생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뒤집어 줄 때에도 자, 그대로 일 해주는데 자, 주의할 점이 뭐였냐면 자, 원래 발음 안 되던 때 있죠? 요 아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어다 보니까 에딜하고 연음해서 발음을 해줍니다. 이렇게 짝대기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음 안 해주면 섭섭하겠죠? 에딜 에튜디영 해서 그는 학생입니까? 해주고 자, 그 다음 일라 앙스틸로 해서 그는 볼펜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 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가 앞으로 오고 일이 뒤로 오겠죠? 이렇게 일 해주고 짝대기 그어줄 텐데 일. 자, 아랑 이 대놓고 모음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얘 어떡하지? 축약을 해주고 싶은데 알파벳이 하나밖에 없어요. 축약은 안 되겠다. 자, 알파벳을 하나 더 해준다. 때를 더해줍니다. 우리 뭐 관사나 소유 형용사 이런 아이들, 소유 형용사는 아니고 지시 형용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한정사들에서도 때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발음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자 유념해서 a-t-il un stylo 해주면 그는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a-il un stylo가 아니라 a-t-il 요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elle을 가지고 와봤어요. Elle est étudiant 하면 요거 역시 뒤집으면 연음해줘야겠죠? est-elle étudiante 하고 그녀는 학생이니? 하고 물어봤고 그 다음 역시 avoir 동사 가지고 와서 elle a un stylo 그녀는 볼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자, 뒤집어주면 역시 elle이 아니라 a-t-elle 하고 발음을 위해서 떼를 집어넣어 주겠죠. 그러면 a-t-elle un stylo 그녀는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a-t-elle un stylo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도치하는 구문이 살짝 고난이도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자 il a faim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살짝 연습을 해볼게요. 그는 배고픕니다. 우리 배고프다라는 아부아의 관용 표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요거 질문으로 만들어주려면 a-t-il 하겠죠. 역시 아부아 동사이기 때문에 a-t-il faim 그는 배가 고픕니까? 그 다음 elle a faim 마찬가지 a-t-elle faim 해서 그녀는 배가 고픕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요번에는 3인칭 복수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복수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뒤집어 볼까요? ils ont faim 요 아이 뒤집으면 ont-ils faim 연음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끝에 때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연음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ont-ils faim 그들은 배가 고픕니까? 그 다음 자 elles ont faim 그녀들은 배가 고픕니다. 요거 뒤집어도 마찬가지 ont-elles faim 그녀들은 배가 고픕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도치하는 구문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형태를 쭉 살펴봤는데 자 약간 3번 문장에서는 사실 조금은 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가장 격식을 차린 표현이기 때문에 평소에 말로 할 때는 1번 표현, 2번 표현만 사용을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의문문을 살펴봤는데 대답을 안 배우면 조금 섭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긍정으로 대답하는 방법 자 yes 같은 아이예요. we라는 아이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부정으로 대답하는 방법 아니요 할 때는 non 요 두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의문문과 함께 대답까지 가지고 와서 문장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긍정문, 부정문을 두 개 다 살펴보기보다는 우리 뭐뭐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은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 긍정과 부정의 we하고 non을 사용한 표현들 사용해서 몇 가지 문장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억양만 올려주는 그 형태를 활용해서 질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tu es Hélène 하면은 너는 엘렌이다 였는데 tu es Hélène 하면 너 엘렌이니? 이렇게 질문해 줄 수 있고 자 이거 대답해 줄 때 네 해줘야겠죠? 네 해서 oui, 네 해주고 je suis Hélène 나는 엘렌입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우리 c'est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 살펴봤었죠? c'est ton sac 끝에 올려주면 이것은 너의 가방이니?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간단하죠? 대답으로 oui 네 해주고 이것은 내 가방이에요 해주려면 살짝 소유격 바꿔줘야겠죠? 자 그대로 너의 가방이다 하면 안 되겠죠? c'est mon sac 이것은 내 가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ce sont nos stylos 해서 이것들은 당신들의 자 당신들 아니죠? 우리의 볼펜들입니까? 하고 이거 우리 볼펜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으로는 non,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한 다음에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 없고 ce sont mes stylos. 우리 거 아니고 내 거입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e sont mes stylos.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est-ce를 활용해서 문장을 또 만들어 볼게요. est-ce 해주고 est-ce que tu es coréen? 해주면
tu es coréen. 너는 한국인이다 였죠. 에스크 붙이니까 바로 질문이구나. 듣자마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한국인이니? 하고 물어봤고 대답으로는 oui 하면 네. Je suis coréen. 저는 한국인입니다. 요렇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어가 오면 축약되는 거 잘 표시가 되어 있고 Est-ce qu'ils sont beaux? 했어요. 그들은 잘생겼습니까? 라고 형용사 잘생긴을 사용해서 질문을 해주고 있고 대답으로는 oui, 다행히도 네, ils sont beaux. 그들은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Est-ce que tu as un sac? 해서 자, 너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뭐 이것저것 싸주려고 하는데 너 혹시 가방 하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Est-ce que tu as un sac? 해주고 대답을 나 가방 하나 있어. 해주면 oui, j'ai un sac. 이런 식으로 에스크 붙여서 역시 질문해주는 방법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서 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짝대기 긋고 주어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est-elle française? 해주면 그녀는 프랑스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대답으로는 oui, elle est française. 네, 그녀는 프랑스인입니다. 역시 간단하게 주어, 동사. 우리가 어떤 애가 주어이고 어떤 애가 동사인지만 잘 알면 뒤집어주고 이렇게 짝대기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우리 아부아의 관용 표현 가지고 와서 ont-ils soif? 에서 그들은 목이 마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non, 아니요, ils ont faim. 해서 아니요, 그들은 목마른 게 아니라 배가 고픕니다. 라고 non, ils ont faim.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한번 앞서 살펴본 의문문의 형태와 간단하게 oui 하고 non을 사용해서 네 또는 아니요 하고 어떠어떠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형태까지 쭉 한번 문장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한 큐에 쭉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는 의문문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일 쉬운 거, 끝에 억양 올려주는 거. 근데 두 번째, 억양만 올려서는 가끔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대놓고 질문 들어간다라고 ask라는 아이를 붙여서 질문해주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짝대기 그어줘서 도치해주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때 자 1번, 2번은 말로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3번은 글로 쓰는 의문문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태 이렇게 쭉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 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억양 올려주는 거. Tu as un stylo? 해서 너 볼펜 하나 갖고 있니? 그 다음 자 est-ce 붙여서 est-ce que tu as un stylo? 너 볼펜 하나 갖고 있니? 의미는 똑같죠. 그 다음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어가 오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축약의 주의해서 est-ce qu'il a un stylo? 그는 볼펜 하나를 갖고 있니? 이렇게 만들어줬고 세 번째 자, 도치해주는 경우는 동사와 주어 자리를 바꿔준 다음에 짝대기 그어서 as-tu un stylo? 너 볼펜 하나 갖고 있니? 그대로 우리 위치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아이가 어떤 품사를 갖고 있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 주의할 아이는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어였죠. 일 아니고 딜하고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알파벳을 하나 넣어준다. 그래서 a-t-il un stylo 해주면 그는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니? 까지 만들어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들, 예문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체크해야 될 이런 아이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 의문문은 프랑스어의 의문문 가장 쉽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도 복습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겠죠? 자,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아니요라는 부정문으로 대답해 봐야겠죠? 빨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약속하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